이번 영상은 중국에서 디스플레이 1위 기업인 징동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 이름으로는 BOE라고 부릅니다. 이 기업은 오래전부터 대한민국과도 관련이 많은 기업입니다. 혹시 하이디스라는 기업을 아시나요? 그렇다면 BOE 하이디스는 들어보셨나요? 지금부터 그 이력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BOE 그룹은 예전부터 한국이 IMF를 지나고 났을 때 한국의 하이디스를 인수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BOE 그룹의 왕퉁시영 회장입니다. 예전 LCD와 CPT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던 기업이었습니다. 이러했던 기업이 중국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대한민국 디스플레이 기업인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천천히 부상하게 됩니다. 우선 징동팡의 현역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징동팡은 1993년 4월에 징동팡 커지라는 회사명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6월에 중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선전의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고 2001년에도 선전 거래소에 상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 11월에 한국 현대기업의 STNLCD와 OLED 사업부를 인수하게 됩니다. 이 인연으로 2003년도 1월 달에는 한국 현대하이디스, 현대전자의 TFT-LCD 사업부를 인수하게 되는 행운을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2006년 중국 전자기업의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로 선정되고 2013년에는 중국 10대 혁신형 기업으로 선정되며 2016년에는 전체 세계적 특허 신청 건수 글로벌 8위로 선정되는 거대 기업이 됩니다. 제일 먼저 BOE 하이디스의 탄생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때문에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메모리 사업부는 미국의 마이크론의 매각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사업 매각 MOU까지 체결했으나 그것이 곧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자 매각을 철회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권단은 매각이 무산된 것을 빌미로 부채 비율을 줄이고 혁신을 하라고 압력을 넣게 됩니다. 이에 메모리 부문을 제외한 사업을 차례로 매각할 것을 지시하는데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하이디스입니다. 이 하이디스는 현대전자에서 TFT-LCD 사업을 진행하던 회사였으며 현대전자 내부에서 미운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는 98년 LG와의 빅딜에서 시작되는데 현대는 LG와 반도체 통합 법인을 진행하면서 그 보상 차원에서 여러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신사업 데이컴을 포기했고 LCD 부분도 매각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LG는 이를 거부하게 되는데 현대의 생산 설비가 상대적으로 노후됐고 기술도 특별한 게 없고 여기에 메리트를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현대전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언제든지 팔아버리겠다는 기세로 외국 업체의 매각을 수소문하는데
아무도 찾을 일이 없어서 매각하지 못했습니다. 현대가 유동성이기로 산산조각이 나고 현대전자는 계열 분리하여 하이닉스로 간판을 바꿀 시점에야 본격적으로 사겠다는 회사들이 나타나는데 대만의 폭스콘에서 매각을 제의했다가 번복하고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길 반복합니다. 그러던 중 2002년 말 LCD는커녕 저급 불안관이나 일본 기업과 합작해서 하청 생산하던 중국의 BOE에 매각이 됩니다. BOE는 전산망을 연동시키고 하이디스의 기술자와 빼돌린 기술자료 4천여 건을 바탕으로 BOE의 중국 현지 공장이 완공되자 2006년 하이디스를 부도 처리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때는 제가 한국에서 이를 지켜보던 경험적으로 완전히 먹튀를 하게 된 경우였습니다. 결국 BOE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치고 세계 최대 LCD 패널 제조사가 되었고 OLED 분야로도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2008년 하이디스는 전자책의 액정으로 유명한 대만 영풍그룹 이링크에 인수되었고 단순 특허 기업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대량의 노동자 해고가 발생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간단히 BOE 하이디스의 연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996년 현대전자 LCD 사업본부로 출범했고 2001년 현대 디스플레이 하이디스를 설립하고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분사된 회사였습니다. 2003년도 1월 달에 BOE 하이디스를 설립하게 되는데 중국의 BOE 그룹이 인수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던 BOE 하이디스가 2006년 서울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됩니다. 당시 매출은 1,400억 정도 되었으며 영업이익은 적자 870억이 되게 되었습니다. BOE 하이디스의 청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03년 1월 중국 BOE 그룹이 하이닉스 반도체에서 인수한 LCD 제조회사로 BOE 하이디스는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모든 채무 변제 의무가 동결되어 1개월에 걸친 법원의 심의 결과 계속 기업으로서의 존속 가치가 청산 가치보다 낮을 경우에 청산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BOE 하이디스의 부채는 산업은행 1,456억 등 6개 은행의 여신 2천여억 원을 포함해 약 5천여억 원에 이르게 됩니다. 특히 BOE 하이디스가 발행한 회사채 2천억 원 가운데 70%가 소규모 신협조합과 금고에 몰려있어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까지 예상되었습니다. BOE 하이디스는 BOE 그룹 인수 첫 해인 2003년 9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이익에 해마다 급감해서 2005년도에는 무려 1,000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내면서 자금난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자금난의 직접적인 원인이 대주주인 BOE 그룹이 인수자금을 미납한 데다가 기술 이전에 따른 현금 제공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사 관계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투자금도 BOE 그룹은 애초 인수대금 3억 8천만 달러 가운데 40%밖에 안 되는 1억 5천만 달러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론을 통한 외부 차입 방식으로 동원했습니다. 우측 아래의 도표는 LCD 기술 유출 과정을 보여줍니다. 2003년 1월 합병 이후 전산망을 개방하고 핵심 기술 4천여 건에 대한 불법 유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는 중국의
BOE 그룹이 BOE OT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중국 내 LCD 공장을 설립하는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BOE 그룹의 속마음은 2003년 1월 하이디스를 인수할 때도 인수 대금 4천억 가운데 1,500억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신디케이트 드론 등 외부 차입 방식을 동원했습니다. BOE 쪽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해 고정비를 줄이면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노조가 동의해줬지만 그 약속마저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BOE 하이디스의 법정관리 신청은 모기업 BOE 인수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핵심 기술을 곶감 빼먹듯이 빼내가고 매년 영업 손실까지 커지면서 불거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LG 디스플레이 등 제가 알던 지인들도 여러 명 BOE 하이디스에서 BOE OT로 중국 회사로 이전하게 되는 일을 제가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디스는 쌍용 자동차와 비슷한 경우로 BOE에 합병되면서 중국 기업 인수 후에 기술 유출, 적자 전환, 주요 개발진의 중국 이전, 차세대 모델 개발 중단 등으로 아주 전형적인 먹튀의 현상을 보여주게 되며 매각 후에는 재매수 기업이 단순한 특허만 운영하는 기업으로 그 기업에 종사하던 종업원들은 해직을 당하게 되는 애로사항까지 겪게 됩니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굴기로 특히 BOE를 육성하면서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은 점점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BOE 이외에도 CSOT라는 기업이 있고 차이나스타라는 기업이 이 회사입니다. 그리고 티엠마라는 기업도 디스플레이 기업, 국영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BOE는 즉 띵뚱팡은 2010년도 이후에는 23억 위안이었던 매출이 25억 위안, 28억 위안, 하지만 영업이익으로는 337억 위안, 종국의 2016년에는 689억 위안의 영업수익을 내는 거대 기업이 되었습니다. BOE 그룹은 2003년 한국의 하이디스를 인수하면서 한국의 LCD 기술 전수와 한국 엔지니어를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기술적 발전이 급격히 이루어졌고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의 보상책과 자금 투자를 양손에 거머쥐고 발전을 거듭하여 2020년에는 17번째 공장을 건설 완료하는 대규모 디스플레이 기업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관점은 객관적인 관점이었으나 대한민국의 관점으로 보면 BOE 그룹은 대한민국 기업에 먹튀를 한 것이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얍삽한 꾀를 낸 기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고 중국을 알고 우리 자신 대한민국을 알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느 쪽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잘 현명한 판단을 하여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으로는 제2위 기업
TSOT, 차이나스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제작하여 업로드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